대응 수단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처럼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접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늘릴 준비도 우리나라에선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고름이 찹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 증상입니다. 대체 어떤 병일까요? 또 인류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방의학 전문가인 정재훈 가천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두창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천연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두창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제했다라고 알려진 거의 유일한 감염병이 이 두창입니다. 주로 원숭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원숭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들이 있거든요. 그냥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복기가 3주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피부에 병변이 나타나고 발진과 수포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천연두를 앓았던 사람들이 피부에 흉터가 남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포를 얼마나 잘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과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집니다. 원숭이 두창은 어떻게 퍼질까요? 직접 만져서 감염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떻게 접촉을 하냐의 차이인 것이지, 접촉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을 매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넘어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전파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두창이 절멸이 되고 나서부터는 두창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 세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유행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호흡기 전파, 비말 전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죠. 현재까지는 피부 접촉 또는 아니면 성적인 접촉이 주된 경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숭이 두창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많이 생긴다, 유의미한 정도이다, 그 정도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인류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원숭이 두창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생물 테러의 가능성 때문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상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대응 수단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처럼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두창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원숭이 두창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실증 데이터가 없고, 과거의 결과를 봤을 때는 약 80%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창 백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왜냐하면 두창 백신은 개발이 된 지 매우 오래되었지만 말 그대로 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전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창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여러 번 분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사침을 여러 번 찌르는 형태이고, 접종 자체가 그렇게 쉬운 백신은 아닙니다. 한 부위에 여러 번을 찌르는 겁니다. 15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접종할 수 있는 개량된 백신들이 해외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수요가 있는 백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 확진자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주는 방식, 우리가 고리 접종 또는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략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접촉자를 추적 조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접촉자에게 접종을 해줘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예전에 양성해 둔 상태이고요. 접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늘릴 준비도 우리나라에선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년 5개월 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숭이 두창까지 동시에 유행할까요? 유행의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창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이러스이고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고요. 코로나19보다 대응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어려운 감염병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유행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사례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 중에 한국인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흡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면 마스크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매우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손을 잘 씻는 것들이거든요. 개인 위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이 방역 정책에 가지고 있는 신뢰를 너무 당겼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패스의 적용을 빠르게 당겨서 하면서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줄여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요하면서 막아온 측면들도 있거든요. 성과는 좋았지만 그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감염병이 위기가 도래했을 때 국민들에게 동일한 정책들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창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두창 백신은 제가 보기에는 mRNA 코로나19 백신보다는 이상 반응의 발생의 가능성도 더 높고 데이터도 모자란 상태이거든요. 그럼 그 백신 접종을 얼마만큼 권고할 수 있겠느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낙인과 결부가 될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역학조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익을 위해서요. 원숭이 두창 환자가 생겼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